어떤 하나의 식이 있어서 우리 그 식을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식이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그 식을 B로 나눈 거지. A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나눗셈은 지난 시간에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A를 B로 나누었으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었는데 얘를 이제 다항식으로 생각해서 f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다. 그럼 그 fx라는 다항식을 gx로 나누었으면 그럼 몫은 qx고 나머지는 rx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fx라는 이 식이 x에 대한 어떤 다항식일 때 이 gx가 n차 함수라고 한다. n차식이다 라고 한다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는 나누고자 하는 것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요 rx는 n-1차 이하의 식이 될 거야.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fx를 x-a로 나눴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몫이 qx인데 그럼 얘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때의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더 작다는 얘기는 상수항일 거라고. 그럼 나머지를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r. 우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전부 다 구하고 싶다면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는데 이젠 나머지 r만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나눗셈은 항등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항등식이니까 여기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두 식은 서로 같은 거야. 그런데 r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항등식의 관점에서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주면 r만 나오겠다. x에 얼마를 대입하고 싶죠? x에 a를 x에 얘가 0이 되는 x값인 x에 a를 집어넣어주면 r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머지 r은 x에 a를 대입한 fa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은 나머지 r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계속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누었어요. 역시 1차식으로 나누었어. 그러면 몫은 qx가 되고 역시 나머지는 r이 될 거야. 그럼 그 r을 구하려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이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얘가 0이 되려면 결국 요 놈이 0이 되면 되는 거고 그 값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래서 아하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주면 나머지 r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우린 지금 요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 fx를 무엇으로 나눈 거야? 1차식으로 나눈 거라고. f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나누고자 하는 값이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x는 a죠. 그럼 걔가 0이 되는 x를 집어넣은 게 나머지다.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면 그때 x를 대입한 값이 나머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나누고자 하는 값이 0을 대입한 그 함수 값이라는 거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나머지 정리.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것이다? 나누고자 하는 값이 0이 되는 x를 대입한 값이다. 이 얘기죠. 오늘의 주제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배우는 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가장 큰 핵심이에요. 4-1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1번
x에 대한 다항식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를 x 더하기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주어진 식을 x 더하기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를 일단 항등식처럼 식을 세운다면 이 식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주어진 식을 x 더하기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 줄 x 마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5가 된다가 그러면 같은 이 식이 이제는 x 마3으로 나누면 몫은 서로 다를 테니까 얘를 q1 얘를 q2 나머지가 45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하지만 자 문제 밑줄 긋습니다. 주어진 식을 밑줄 그어놓고 fx라고 써보세요. 얘를 밑줄 그어놓고 fx라고 써보세요. fx 이게 fx야. 그 다음에 x 더하기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에 밑줄 그어봐요. x 더하기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에 밑줄 그어놓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밑줄 그은 거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차 식으로 나눌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x 더하기 2로 나눴다는 얘기는 x에 얼마를 집어넣고 싶다고요? 그 값이 0이 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고 또 x 마3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x에 3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값이 45가 된다.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주어진 식을 1차 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에 대한 표현은 그냥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죠?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보자는 얘기예요. 아 끝났다 그쵸?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4b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8 더하기 12 그러니까 20은 빵이다. 또 3을 집어넣어주면 27a 더하기 9b 3 넣었으니까 3, 4, 12 마이너스 12 더하기 12는 빵이죠. 그 값이 이꼴 45다. 이제 두 식을 연립해주면 연립하면 A랑 B가 나오네요. 그쵸? 아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면 2가 나오고 B를 구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x-1로 직접 나누겠다가 아니라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x-1로 나눈 나머지는 두 번째 문제는 x에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x에 1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4 더하기 12가 되고 a랑 b는 1번에서 구했으니까 그 값까지 집어넣어주면 정답 나오네요. 3번 주어진 식을 x 빼기 p로 나눈 나머지 역시 뭐야? 1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x 빼기 p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x에다가 p를 집어넣은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이 p 세제곱이랑 같더라. p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간단하죠. x에 p를 집어넣었어요. a는 2인 거 알았으니까 p를 집어넣어주면 이 p 세제곱 p를 집어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 더하기 12가 이 p 세제곱이다.
이 p 세제곱 지워져 버리면 p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p 값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p를 구하면 마이너스 6과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습관인 거야. 이제는 그거를 fx를 gx 곱하기 qx 더하기 rx의 꼴로 나타내지 말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다음과 같이 fa는 r이다. 또는 얘가 0되는 f-a분의 b가 r과 같다라는 이러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조금 더 줄이자. 조금 더 식을 줄이면 그만큼 시간이 더 문제를 푸는 시간이 줄어들고 식이 줄어드니까 실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더 검사할 시간도 늘어나고 실수도 줄어드니까 그만큼 점수가 더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 얘기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오늘 학습하는 그 문제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이거죠. 두 번째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세 번째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2차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2차식. 이제는 fx를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fx를 2차식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 당연히 2차식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주어진 식을 2차식으로 나누어주면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mx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는 유형이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형이 세 가지야. 첫 번째 유형은 주어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주어진 요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식이 a 곱하기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것은 뭐를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일단 얘는 이렇게 그냥 식을 쓰세요. 이렇게 식을 쓰고 나서 x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간단하죠. 나누고자 하는 값이 0이 되는, 그러니까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요. 또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서 그럼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하겠다? 서로 연립해주면 당연히 식이 두 개고 문자 mn 두 개니까 그 나머지 mx 플러스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면 주어진 식을 처음부터 인수분해된 식으로 써주고 얘가 0이 되는 두 개의 값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건데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면 그럼 그때 나머지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기억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 나눈다였죠? 어떤 식을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은 몫과 나머지는 직접 나눈다였잖아. 즉 얘는 직접 나눈다였죠. 직접 나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이렇게 fx를 요 2차식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직접 나눠서 그 몫과 나머지를 구했었잖아요. 세 번째
주어진 2차식이 완전 제곱의 꼴로 표현된다면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연조립제법. 조립제법을 두 번 써서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 문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 상황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식 중에서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정말 쉬운 문제들. 그게 4-2번 4-2번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4-2번 주어진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있대요. x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 우린 이 다항식을 fx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차식이죠. 항상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걔가 셋 중에 어떤 꼴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뭐다?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인 거잖아. 우리는 그럴 때는 1차식이 아니면 1차식일 때는 바로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1차식이 아니면 그때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항등식에 대한 이 표현으로 식을 나타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이거죠. 단 이렇게 쓸 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면 처음부터 gx를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식 fx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인수분해한 x마 1, x마 2 이렇게 쓰고 몫은 qx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1차 이하 mx 더하기 n 이런 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식을 쓰면 되는 거네요. 끝났잖아. 이제 x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싶다? x에다가 얼마를? 이거 항등식의 관점이란 말이죠. x에 얘가 0이 되는 즉 얘가 0이 되는 x의 알파, 베타 대입해서 연립하자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x에다가 1을 넣는 거죠. 두 번째 할 일은 x에다가 2를 넣는 거죠.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1 넣었어.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고 그가 0이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 x에 2를 대입해주면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 더하기 b고 그가 또 0이네요. 두 식을 연립해주면 a랑 b가 나온다고요. 해주면 a는요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그리고 b는 2가 나오더래요. 이 정도는 연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뭘 구하란 얘기죠? x 더하기 1로 나눴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이렇게 바로 식을 쓰자였으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뭘 구하라? f 이걸 fx로 놓은 거니까 f 뭘 구하라가 문제야? f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래요. a랑 b를 구했으니까 그쵸?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결과를 구하면 정답 나옵니다.
아, 이게 지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인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세 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론적으로 각각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었죠? 여기까지 되었죠? 아, 4-3번 한번 들어갈까요? 4-3번. 똑같은 상황인데, 요거 역시, 여기 이론까지는 살짝 남겨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4-3번.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어.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가 됐대요. 자, 뭐라고 식을 쓰자고요?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 쓰자? 이거를 식으로 써라라고 한다면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아, 얘는 즉 뭐다? f 마이너스 1은 얼마다? 2다. 또 fx를 x-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5였대.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5였대. 아하, f2는 5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를 2차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되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표현하기를 인수분해가 되니까 처음부터 인수분해해서 표현해라. 즉 fx를 인수분해 x-2 곱하기 x 더하기 1 qx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 mx 더하기 n이라고 놓고 x에 얼마를 대입할 거예요? 2를 넣고 또 마이너스 1을 넣겠죠.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이거 안 써도 괜찮아요. 자, x에 2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연립할 거잖아.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좌변은 f2가 되는데 5다. 그러니까 5는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얘 0되죠? 뭐만 남아요? 2m 더하기 n이 되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f-1, 2인 거 알아냈고요. 그 값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립해주면 n의 값 1 나오고요. 그러면 n의 값은 3이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구하는 건 나머지를 구하라. 이게 문제였으니까 얘를 집어넣은 아하 x 더하기 3이었구나.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쵸? 간단하죠? 식은 예쁘게 쓰는 습관은 길러야 되는데 근데 예쁘게 쓴다라고 하는 게 하나씩 모든 것들을 다 쓰는 걸 말하진 않아요. 충분히 생략할 수 있는 식은 생략해서 식은 개수는 줄여주는 게 좋거든요. 개수는 줄이는 게 좋아. 그것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강력한 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식을 줄여주자. 식을 줄여서 표현을 해주자. 2차식으로 나눌 때 인수분해가 된다면 처음부터 인수분해를 한 항등식에 대한 표현으로 써주고 나서 0 되는 값 집어넣기만 하면 전부 다 정답이 나온다. 어렵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바른 습관만 기르면 이 단어는 아주 쉬운 거라고. 아주 쉬운 단어인 거야. 지금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야. 과제할 때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그러리라 믿어요. 자, 계속 4-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전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4-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다항식 fx가 있대요. 이 fx. 문제는 쓸게요.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다. 자, 다음과 같은 요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이고 이렇게 돼 있어. 그쵸? 그런데 그 몫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돼요. 마지막 줄에 밑줄 그어놓을게요. 몫은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에 밑줄을 그어줄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중간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몫을 삐리리리리리리 했더라.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러니까 몫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주어진 식을 나머지 정리를 쓰지 말고 항등식의 표현으로 식을 완벽하게 쓰자.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몫을 삐리리 했더라 이런 말이 문제에 나오면 그때는 나머지 정리를 쓰지 말고 항등식의 표현, 그러니까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한 표현으로 식을 완벽하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유리해. 왜? 헷갈리기 때문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나마 간단한 문제니까 꼭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헤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발문을 식으로 써주면 걔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f1은 2라고 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식을 완벽하게 얘는 쓰자. 완벽하게. 아하, 뭐다? fx는 x-1로 나눴더니만 몫이 qx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2이다 라고 식을 완벽하게 쓰자는 얘기죠. 완벽하게. 그러면서 그 몫은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럼 식을 완벽하게 쓰면 이 몫을 다시 어떻게 했다? 얘를 다시 x-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그 몫이 있지 않겠어? 그럼 그 몫을 그냥 q'x라고 할게. 그랬더니만 나머지가 3이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식을 쓴다면, 정리한다면,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해주면은 x-1, x-2, q'x 더하기 곱하니까 3 곱하기 x-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문제에 몫을 삐리리 했다란 말이 있으면 이와 같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 식은 B 곱하기 Q 플러스 R, 다시 이 QX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써서 완벽하게 식을 일단 쓰고 나서 그리고 문제를 풀자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자. 1번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1번은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죠? x에다가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1번 F2를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고 X에 2를 집어넣어봐. X에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오네요. 아, 1번은 5다. 그쵸? 2번 주어진 fx를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네요. 뭘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이런 얘기는 x-1 곱하기 x-2죠. 그럼 fx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가 문제인데 이미 그게 여기 표현돼 있잖아. 이미 그 fx를 얘로 나누겠다. 이게 2번 문제야. 나누면 뭐다?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얘가 나머지인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3x 마3 더하기 2니까 3x 마이너스 1인 거죠. 보이죠? 3번 F0이 3이라면 F0이 3이라면 fx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요 Q'X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주어진 이 식은 x에 대한 3차식이에요. 3차식이에요. 그럴 때 x세제곱의 개수는 2가 되는 3차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항등식이라고 했고, 그럼 항등식이 되려면 요 Q'X는 누구냐? 1차식이 돼야죠. 어떤 1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되도록 만들려면 요 Q'X는 2x 더하기 k가 되는 그러한 1차식인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0을 대입했더니 3이래. x에 0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x에 0 집어넣어주면 x에 0을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곱하기 x 0 집어넣어주면 k. x에 0 대입해주면 마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3이래요. 그러니까 k는 2가 되네요. k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그 식이 3번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린 이런 식으로 해서 4-4번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건 습관인 거예요. 습관. 어떻게 하자? 몫을, 어떤 주어진 식의 몫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장난질을 치는 문제들. 몫을 삐리리리 했더라 이런 말이 있으면 그때는 식을 완벽하게, 항등식의 표현으로 식을 완벽하게 쓰고 나서 정리해라. 그리고 문제를 풀면 전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학습을 한 거야. 세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2차식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단원에 걸쳐서 세 가지 유형들을 다 얘기를 했고요. 대망의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fx를 이제는 3차식으로 나누고 싶은 건데요. 3차식 어려워요. 근데 3차식 어려운데 일단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3차식이에요. fx를 3차식으로 나눌 건데 근데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 유형은 이 하나만 알면 돼요. 그 3차식이 이런 꼴 있죠.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 요러한 3차식으로 나눌 때 요 하나의 유형만 알면 돼요. fx를 3차식은 3차식인데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 꼴로 나눌 때 요 유형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일단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항등식의 표현으로 써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fx는 x-알파의 제곱
x 베타 몫이 qx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될 거고 나머지가 2차 이하니까 나머지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b, c를 구하려면 식이 3개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알파를 대입하는 거랑 베타를 대입하는 거 2개밖에 없어. 대입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어진 이 식을 다시 한번 x-알파의 제곱으로 다시 한번 나눠야 돼요. 얘를 얘로 다시 한번 나눠야 돼요. 그러면 몫은 뭐가 될까? 생각해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식 x-알파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으로 자리가 없네. 어쨌든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럼 몫은 당연히 a가 되겠죠. 여기다가 a를 곱해야 이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가 존재할 거라고. 이 식을 얘로 나누면 이 형태는 x-알파 제곱 곱하기 a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되겠네. mx 더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 mx 더하기 n이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mx 더하기 n이란 그럼 결국 주어진 이 식을 싹 다 x-알파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거 x 빼기 알파 제곱으로 묶이죠. 얘도 x 빼기 알파 제곱으로 묶이죠. 그러면 안 묶이는 게 이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mx 더하기 n이란 결국 fx를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fx를 얘로 나눌 때란 말이 있으면 어떻게 식을 쓰는 거야? fx는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 qx 더하기 이거 대신에 얘를 써라.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이라고 써라. 그런데 그때의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fx를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암기하는 거야. 이거를 유도하지 마세요. 이거 유도 못해요. 왜? 선생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이야 이해가 되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내가 물어보잖아 얘들한테. 얘들아 그때 했던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표현되니?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건데 암기해도 까먹어요. 지금은 암기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까먹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음에 문제 나오면은 또 암기하는 거야. 다음에 문제가 또 나오면 또 암기하는 거야. 틀릴 때마다 계속 암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 내신에 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얘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단기가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하지만 암기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식을 외우고 계속 그 식에 끼워 맞추는 거지. 한번 볼래요?
4-5번인데 4-5번인데 자 이거 그냥 요식에 끼워 맞춰서 풀 거예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x-1이래요. x 빼기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래요. 문제는 이거죠. fx를 뭘로 나누겠다라고 되어 있냐면 x-1의 제곱 곱하기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게 문제잖아. 그쵸? 문제는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을 써야 돼? fx를 예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 식을 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fx를 예로 나눴으니까 그때는 몫이 qx고 나머지를 뭐라고 쓰라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쓰라고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mx 더하기 n인데 그 mx 더하기 n은 뭐다?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다. 근데 문제 fx를 x-1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와 있어. 2x-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라고 쓰라 이거죠. 이게 이 문제의 출발점인 거라고. 주어진 그 3차식을 보고 처음부터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쓴 거야? 요거를 암기해서 쓴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식을 쓴 거야. 이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고 싶다. x에다가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식이 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마지막 걔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걸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즉 x에 3을 대입했더니 1이 됐다는 걸 이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x에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다? 1이다. 그게 나머지 정리잖아. f3은 1이란 얘기니까 x에 3 집어넣어주면 얘는 1이죠. 1은 x에 3 대입해주면 이거 0 되고요. x에 3 대입해주면 4a x에 3을 집어넣어주면 6 빼기 1이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되네요. 아하,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우리 나머지 보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가 누군데요? 이게 나머지잖아요. 이 전체가 나머지였다고. 2차 이하의 그 식이.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이 값이 최종 정답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 식을 암기해서 대입하는 건데 자꾸 까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틀리고 계속 그때마다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당분간 암기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언정 시간 지나면 또 틀린다고 했어요. 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근데 그렇다고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 못 푸니까 틀릴 때마다 계속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제인 인수정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인수정리. 식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어떤 식을 인수분해했다는 얘기는 주어진 그 식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식을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라고 한다면 걔가 x-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꼴이 되었다. 이런 게 인수분해잖아요. 이런 게 인수분해야. 그쵸?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수분해였는데 그러면 그 인수분해에서 각각을 우리는 그 식의 인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요, 그럼 주어진 이 식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면 그렇다면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봐.
둘은 서로 값이 같으니까 x에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되겠죠. 다시 주어진 식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면 x에 알파를 대입한 f 알파는 0이 되죠. 맞죠? 아,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얘기해서 어떤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된다면 그러면 fx는 뭐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x-알파 곱하기 삐리리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의 이름이 인수정리다 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면 fx는 x-알파 곱하기 땡땡땡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인수정리예요. 나머지 정리랑 비슷해요. 나머지 정리는 얘가 0이 되는 x를 대입하겠다는 얘기고요. 인수정리는 그럴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알파 대입했더니 0이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정리 이건데, 자,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차식. 우리가 말하는 고차식은요, 3차 이상의 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3차식, 4차식 이런 걸 말하고요. 수학상 교육과정에 의하면 4차식까지만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4차식까지만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공식에 대입하지 않고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문제들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4-6번. 자, 4-6번 문제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는데 봤더니 각각 식이 3차식이라던가 4차식이 되는 경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한다고요.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 4가 있대요.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에 이 식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은 없어. 그럼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거야. 내가 외우고 있는 3차식의 공식 중에는 이 형태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공식이 아닌 고차식 인수분해는 인수를 찾는 거예요. 인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가, 그 수를 찾는 거라고. 그 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0이 되니? 바로 보이지 않나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x에 1 집어넣어주면 0 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얘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나머지 몫은 어떻게 구한다?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몫은 뭐를 이용하는 것? 조립제법. x에 1 대입할 때 0이니까 그럼 얘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개수 3차식, 2차식, 1차식, 상수항 x로 에다가 1을 대입한 거죠. 그쵸? x 빼기 1로 나눈 거니까 x에 1 대입한 거잖아. x에 1 집어넣어서 내리고 2개 곱하고 2개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2개 곱하고 더하면 0인 거니까, 이 식은 뭐다? x-1 곱하기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는 건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요게 정답인 거야. 간단하죠? 이게 고차식의 인수분해예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3차식의 인수분해. 3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이 식은 어떤 꼴로 표현되냐면 x-알파 곱하기 gx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gx는 몇 차식인 거니? 2차식인 거야. 우린 2차식은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3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를 몇 개만 찾으면 된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gx는요?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3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를 몇 개? 한 개. 인수를 한 개만 찾으면 돼요. 한 개를 찾고 그리고 뭐야?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2차식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도대체 이 알파는 어떻게 찾느냐? 물론 0이 되는 값을 찾는 건데 그걸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알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곱해서 상수끼리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의 결과가 얘란 얘기는 그 알파는 뭐겠어? 4의 약수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한 약수인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0이 되는 알파를 찾으려면 요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1, 2, 4 그놈들을 대입해서 0 되는 걸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알파 어떻게 구한다고요? 알파는 누구? C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대입해서, 그쵸? 이 값들을 대입해서 알파를 찾는 거라고. 한 놈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조립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차식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의 꼴을 인수분해하고 싶어. 4차식 인수분해는 주어진 식의 인수를 이제는 몇 개를 찾을까요? 2개를 찾은 거예요. 4차식은 인수를 2개를 찾는 거야. 2개 찾고 똑같아. 2개를 찾고 그리고 조립제법으로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알파, x-베타, gx의 꼴로 바꾸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알파랑 베타는 누구냐? 아, 똑같아. 얘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 거야. 왜? 상수끼리 곱하면 b가 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죠? 한번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 6을 인수분해하래요. 3차식의 인수분해야. 그럼 인수를 몇 개만 찾으면 된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그 인수는 얘를 0 되게끔 만드는 x값이에요. 그럼 어떤 수를 대입하는 거다? 상수항이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상수항이 6이니까 그럼 그 6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1, 2, 3, 6 중에서 0이 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돼. 자, x에다가 얼마 집어넣었더니 0 나오니?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더하기 7 마이너스 6 0이잖아요. 아, 인수 찾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조립제법 1 x제곱 0 x 상수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고. 내리고 2개 곱하고 2개 더하고 2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빵. 그러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아,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 더하기 1, x 마 3, x 더하기 2. 아, 요게 인수분해 된 거네. 아하, 우리는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3차 이상의 다항식들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4차식 문제도 나오겠죠. 그게 세 번째 문제예요. 그럼 세 번째 3번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자, 얘를 인수분해 하래요. 역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다? 4차식이니까 인수를 몇 개를 찾아야 된다? 2개를 찾아야 된다. 그 인수는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0 나오죠. 하나 찾았다. 그쵸? 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중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0이 나오니? x에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은 x에 1을 넣은 거랑 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요? 조립제법이라고요. 그럼 똑같이 하는 거죠. 1, 그 다음에 3차식 계수, 2차식, 1차식, 상수항. 먼저 x에 1을 넣었잖아요. 빵. 그럼 다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잖아. 그쵸? 빵.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아니죠. x 마이너스 1 곱하기 1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x 더하기 2 곱하기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요건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럼 요게 최종 정답인 거야. 간단하네. 그쵸? 아, 이게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4-7번. 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내가 표현을 하냐면 요 4-7번은요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인생 피곤해지거든. 어떤 꼴이냐면 똑같아요. 똑같이 타이틀은 고차식의 인수분해야. 4-7번이 똑같이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이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차식이라고 했을 때 3차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최고차함계수가 1이 아닌 최고차함계수가 1이 아닌 최고차함계수가 a로 시작하는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꼴 0의 꼴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3차식이니까 여기까진 똑같아. 인수를 하나를 찾고 조립제법을 쓰겠다까지는 똑같은데 그러면 그때 인수는 어떻게 찾냐면 일단은 먼저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먼저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대입할 때 0이 되는 게 만약에 없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도 같이 동원시켜서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가 A의 약수 분자가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후보들을 더 갖다 놔야 돼요. 야, 이거 되게 후보가 많아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요 놈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먼저 해보는 거야. 근데 해봤더니 없어. 그러면은 분모에 A의 더하기 마이너스의 약수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풀 수는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다. 짜증을 유발하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4-7번. 그래서 좀 약간 짜증이 나지만 해보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자, 얘를 인수분해 하래요. 이거 인수분해 하래요. 일단 고차식의 인수분해야.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야? 요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생각해 봤더니만 x에 1 집어넣었어. 0이 안 나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래도 0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는 2의 약수 1, 2. 분자는 1의 약수 1. 그러니까 아까 1과 마이너스 1은 대입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대입하는 거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도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x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0이 나와요. 실제 x에 2분의 1을 집어넣어봐 0 되거든? 그러면 인수 찾은 거야. x에 2분의 1 대입해주면 0이라고. 나머지 똑같아. 조립제법. 2, 마 3, 3, 마 1. 2 내리고 2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빵.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이고요. 요 2를 앞에다가 곱해서, 그쵸? 2로 묶어서 앞에다 곱해버리면 2x 마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 거네요.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럼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예요. 역시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뭔데요?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을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gx꼴로 만들어지는 건데 gx는 조립제법으로 구하는 거고 요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플러스 마이너스 분자는 3의 약수인 1, 3 분모는 2의 약수인 1, 2 그러니까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3 넣어보고 마 3 넣어보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 하나만 찾고 나머지 조립제법인 거라고 구해보면 x에 2분의 3 대입할 때 0 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를 되게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간단하네요. 그쵸? 주제 별로 어렵지 않죠? 쉬운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 인수분해 제대로 하면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까지 제대로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항등식부터 연습 많이 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려운 거 이제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 어려운 거 없어.